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는 새로운 날개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 국가의 항공우주 역량과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군용 에어쇼 로열 인터내셔널 에어 타투에서 한국 공군이 선보인 KF-21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각국은 조기경보, 감시, 정찰, 해양작전 등 미래전장의 핵심 능력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한국 공군의 비행시범에 영국 공군 관계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영국은 이미 2024년부터 군사우주 정책회의를 통해 협력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무대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이 최근 보여준 미묘한 태도와 대조적으로 한국이 확실히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무대 뒤에는 미묘한 국제정세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도약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 즉 GCAP 합류했지만 정권 교체와 예산 문제로 인해 영국이 계획대로 자금을 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의존하던 영국이 흔들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영국은 원래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집권당의 교체와 함께 이 자금이 다른 분야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로 들어선 노동당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육군 장비 조달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고 전투기 개발 사업은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언론들은 GCAP가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내 싱크탱크들도 경고음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향후 5년 내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한다면 세계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지고 이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치권에서도 6세대 전투기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세계 최강국조차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스스로 완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지만 일본은 6세대를 만들겠다며 큰 소리를 쳤음에도 결국 영국의 기술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영국마저 흔들리자 일본 내부에서는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여론은 차라리 이탈리아와 양자 협력을 모색하자는 주장을 내놓았고 심지어 영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항공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는 미쓰비시 F1 단 한 기종뿐이었고 그마저도 1970년대에 제작된 낡은 플랫폼이었습니다. 이후에 F2 전투기 역시 F-16을 개량한 수준에 불과해 순수 독자 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본은 항공 강국을 자처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독자적 항공전투 플랫폼을 실현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진흥원, 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7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핵심 항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대조는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KF-21을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세계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그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산 F-35와 비교했을 때 KF-21은 가동률과 유지비 측면에서 월등히 우위에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KF-21의 등장은 단순히 한 국가의 항공기술 완성도가 아니라 국제안보 구도 속에서의 무게중심을 바꿔놓는 전략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초조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항공기술력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의 석유 부국들까지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폭발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투기라는 무기체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그 결과 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KF-21은 이 상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F-21초도 양산 물량 20대의 계약 총액은 약 1조 61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하는 F414 엔진 구매비 약 562억 원,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 비용 등이 더해지면서 총 생산 비용은 2조 272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KF-21 한 대당 가격은 약 3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약 500억 원,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약 700억 원, 그리고 미국의 F-35의 무려 800억 원 이상과 비교했을 때 수백억 원 이상 저렴합니다. 게다가 이 금액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순수 생산 단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AI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본격적인 양산 체계가 가동되면 개발비 환급 구조가 종료되어 실질적인 단가는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엔진과 레이더 가격을 제외한 순수 기체 가격은 약 776억 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엔진과 레이더를 포함해도 대당 약 950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은 것이 아니라 유지비용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설계, 제작, 시험 비행, 정비까지 모든 과정이 국내에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부품 공급 속도가 빠르고 정비 효율도 뛰어납니다. 이는 해외 수출국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KF-21은 단순히 값싼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 성능 또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강력합니다. 우선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를 받아 직접 생산하고 있어 기술적 자립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00% 국산 엔진을 개발해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독자적 항공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장비로 동급 전투기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레이더는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국산화율을 더욱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현재 KF-21의 국산화율은 약 70%에 달합니다. 이는 항공기 개발 역사가 짧은 한국으로서는 눈부신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 전투기 구매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유지 보수 과정에서의 부품 공급 지연입니다. 과거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를 도입한 후 낮은 가동률과 부품 공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KF-21은 이와 달리 부품 생산과 공급망이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출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잠재적 구매국들이 KF-21을 안심할 수 있는 선택지로 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은 구조적으로 스텔스 성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초기에는 4.5 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블록 2와 블록 3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완전한 5세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 레이저 무기 탑재, 차세대 데이터 링크 등 첨단 기술이 순차적으로 접목될 예정이며 이는 KF-21을 단순히 현재 세대에 머무르는 전투기가 아닌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KF-21의 개발 속도입니다. 시제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제작과 시험 비행을 마쳤고 복제형 기체까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특히 매달 한 대꼴로 시제기가 완성되는 개발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 같은 성과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터키의 칸 전투기 프로젝트가 지연과 논란에 휘말려 좌초 위기에 몰린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처럼 KF-21은 가격, 성능, 개발 속도,
속도, 유지 비용, 국산 화유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 기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을 단순한 4.5 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구매 후보로 KF-21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KF-21 보라매의 진정한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공군 전력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방산 전략과 외교 구도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차세대 중형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KF-21과 러시아의 Su-57을 최종 후보군으로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u-57을 선택할 경우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투기는 아직 양산 체계에 완전히 돌입하지 못했고 실전 배치 수량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부 손실을 입으면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시제기 제작부터 시험 비행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미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이후에도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에게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원래 일본은 GCAP 프로그램에 사우디의 합류를 반대했지만 정작 최근에는 사우디가 오히려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 변신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형 정찰 통신 위성 패키지까지 한국과 함께 연구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 수출을 넘어 항공우주 산업 전체의 협력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KF-21 수출형 모델명에 붙은 SA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은 중동 국가들의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하는 새로운 방산 협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불안정한 자금 지원 문제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막대한 재정을 보유한 중동 석유 부국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을 가장 늦게 시작한 한국이 오히려 완성 단계에서는 가장 앞서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자본과 한국의 빠른 기술 집행 능력이 결합된다면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차세대 전투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영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자국의 GCAP 프로그램이 정치적 재정적 문제로 흔들리자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파트너였던 사우디와 영국이 결국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곧 한국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과는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이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했고 특히 가격 경쟁력과 국산화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녔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KF-21의 국산화율은 약 70%에 달하며 엔진과 일부 핵심 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해외 구매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품 수급 지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장기적인 운용 효율성까지 보장됩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KF-21 공동 개발과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역시 KF-21을 사실상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표준처럼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과거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이 소련제 전투기와 경쟁에 이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40년 만에 대한민국은 자국산 전투기로 러시아제 기체를 넘어서는 기적 같은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KF-21이 국제 무대에서 만들어낸 파장은 단순히 한두 국가의 구매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으며 한국이 항공 기술을 통해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초조해하는 이유도 영국이 한국을 다시 바라보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바로 엔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와 첨단 전자 장비를 갖추었더라도 엔진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에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한국이 엔진 기술의 독자화를 향해 과감히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 방식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장기적으로 100%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적 비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참여입니다. 두산은 이미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세계 6번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제트 엔진은 고온 고압 공기를 압축연소시켜 터빈을 회전시키는 동일한 원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두산의 기술력은 항공 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두산은 섭씨 680도의 초고온을 견디는 연속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내열 소재와 냉각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2029년까지 섭씨 527도 수준의 터빈 입구 온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목표치입니다.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단연 고온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소재와 이를 제어하는 정밀 냉각 기술입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분당 수만 회 회전하면서 극한의 열, 압력, 진동을 동시에 버텨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금속 가공이 아니라 항공재료공학, 연력학, 정밀 설계가 총망라된 최상위 복합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 분야에서 두산과 한화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했습니다. 두산은 고온 소재와 정밀 부품 시험, 열차폐 코팅 기술을 담당하고 한화는 통합 조립, 대량 생산, 품질 보증 체계를 맡아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항공 엔진 생산 체계를 자국 내에서 완전히 구축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 블록 3 이후에는 이러한 국산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며 이는 곧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KF-21 플랫폼에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체계까지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전 세계가 아직 본격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차세대 기술들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위성통신 네트워크와 6세대 전투기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까지 추진하면서 단순한 기체 개발을 넘어 우주항공 통합 전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단순히 스텔스 성능 강화나 기동성 향상이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무기체계, 위성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 대응 능력 등 전장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미래 전투기의 청사진을 이미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이번에는 불확실한 파트너 대신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개발 속도와 기술 신뢰성은 물론 자금 문제까지 해결함으로써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차세대 전투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엔진 독자 개발은 단순히 한 전투기의 문제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KF-21은 바로 그 여정을 선도하는 기체입니다.